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실제 이제 이 플랜이 제공하는 툴은 엔지니어링 툴이에요. 그래서 데이터나 그런 걸 관리하는 거하고 좀 다른데 실제 이런 프로젝트를 관리할 때 우리는 이제 PDM이라고 하는 툴하고 같이 연결해서 관리하도록 권장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플랜 툴 자체만 가지고 관리를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 플랜 자체는 엔지니어링 툴이다 보니까 어떤 우리가 만들어내는 그 파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프로세스를 담고 있지는 않아요. 기능은 제공하지만 이제 이 플랜이라고 하는 어떤 툴을 써서 우리가 뭔가 데이터를 생성을 하면 스트레스 파일이죠. 그런 것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관리할 건가,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제 이 플랜이 어떠한 또 기능을 제공을 해서 가능한지 그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릴 부분은 이 플랜 ERP PDM 인테그레이션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PDM이나 ERP 툴과 같이 연계해서 쓸 수 있도록 그런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솔루션에 대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솔루션에 대한 부분 간단히 소개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메이저 ERP, PDM, PLM 툴은 저희가 이제 스탠다드 커넥터를 제공을 해요. 이제 우리나라 고객분들은 가장 많이 쓰시고 있는 게 이제 GMS 팀센터하고 뜻이 윈칠 PDM, PLM 솔루션을 가장 많이 쓰고 계세요. 그래서 그 두 가지에 대한 부분을 이 플랜이 어떻게 제공하는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 표준 커넥터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PTC 윈칠에 대한 부분은 제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통합해서 운영되는지 라이브 데모를 통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보시면 이제 기본적으로 제품 개발 정보 또는 제품 정보 또는 제품 승용 주기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PDM 또는 PLM이라고 얘기를 하죠. 지금까지 대부분의 그런 제품 개발 관련 정보는 기구 중심으로 많이 이제 관리가 되고 있고 대부분의 고객분들을 보면 전기 전장 쪽은 상대적으로 많이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최근 한 1, 2년 사이에는 이제 전기 전장도 같이 PDM에 넣어서 연계해서 이제 관리하려고 하는 그런 니즈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도 이제 많은 그런 사업 기회를 저희 같이 팔로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 플랜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플랜의 ERP PDM 툴이라고 하는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이 실제 이제 PDM, PLM 툴 또는 ERP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실제 이제 이 플랜이 표준 커넥터로 지원하고 있는 그런 솔루션입니다. 그리고 이제 ERP, PDM이 없고 ERP만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ERP하고 직접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PDM과 ERP가 있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PDM의 인테그레이션을 통해서 데이터를 관리하게 되는 거고, 실제 여기서 만들어진 확정된 데이터는 이제 ERP 넘겨서 쓰라고 정보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이런 MCAD든 ECAD든 그런 관련 데이터들은 문서라고 하면 이제 도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파트마스터는 부품 정보가 되는 거고요. 거기에 도면에서 만들어진 QM 데이터까지도 이제 PDM으로 관리가 되고, 그게 다 확정이 되면 ERP로 넘어가는 구조로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랜의 시스템하고 연계되는 데이터는 이런 파일 데이터하고 부품, QM 정보가 대부분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개를 연계해서 써야 되는데 PDM의 역할은 무엇이고 이 플랜의 역할은 뭐냐? 자, 이 플랜은 기본적으로 이제 엔지니어링 툴이라고 말씀드렸죠. 어떤 제품 개발 관련 정보를 다 다루는 것은 아니에요. 전기 개장 쪽을 위주로 이제 저희가 많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PDM에는 전기 회로 쪽보다 한 기구 쪽이 많이 있어요. 소프트웨어에 대한 정보를 다 관리를 하고 있고 또 대부분의 프로세스나 제품 전체적인 정보는 PDM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플랜하고 연동하게 되더라도 이런 상자 관리나 상자에 대한 역할, 접근 권한, 그다음에 워크플로우, 제품 구조 현재까지는 대부분의 제품 구조는 기구 중심으로 많이 되어있어요. 변경 관리도 기구 중심으로 많이 되어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ERP 연계도 이제 PDM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고요. 리비전 관리, 컴플레이션 관리, 그리고 이제 뭐 사업장이 여러 군데 이제 떨어져 있게 되면 멀티사이트 관리도 대부분 이제 PDM에서 그런 것들을 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대부분 PDM을 그대로 활용을 하시게 되는 거고요. 자, 이 플랜의 역할은 뭐냐? 이 플랜은 이제 뭐 전기전장 소프트웨어니까 그쪽에 관련된 데이터를 생성을 해냅니다. 근데 가장
가장 중요한 게 도면 그 자체고요. 프리플랜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 기반의 엔지니어링 툴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도면 자체가 사실 데이터 덩어리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 부품과 비행 정보를 다 포함하고 있고요. 그래서 도면이 생성이 되면 도면 내용 자체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도면 설계할 때는 이제 부품 정보를 기반으로 만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이제 VM을 추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플랜 자체를 PDF로 뽑을 수도 있고요. DW는 DXF 같이 이제 뉴트럴 파일 포맷으로도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이 플랜 자체에서 검증에 대한 부분도 일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VM 리포트뿐만이 아니라 와이어링이나 뭐 커넥션 리포트에 대한 부분도 다 자동으로 생성이 되죠. 이렇게 만들어진 모든 문서나 부품 관련한 정보는 전부 이 플랜에서 만들어져서 PDM에 연계를 하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연계 함수는 제공하는 기능으로 보면 플렉스 파일, 실제 이 플랜 플렉스 파일이죠. 체크인, 체크아웃.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 플랜을 개인 PC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PDM에 넣어서 관리한다는 거예요. 체크인을 해서 PDM에 올려놓고 내가 작업할 때는 PDM을 체크아웃해서 꺼내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나중에 라이브 데모 할 때 그 의미가 뭔지 설명 좀 드릴 거고요. VM 같은 경우는 이제 도면에서 생성된다고 말씀드렸죠. 또 도면에서 만들어진 거를 PDM에 체크인하는 형태로 원방향으로 지원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중립 포맷 같은 경우는 이제 도면에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 부분도 체크아웃해서 하는 게 아니라 체크아웃은 원고를 체크하는 아웃하는 거고 VM이나 나머지 중립 포맷 파일 같은 경우는 이 플랜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 다 체크인만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품 데이터에 대한 공유한데 이제 여러분들이 대부분 이 플랜을 사용할 때 이 플랜은 이제 부품 DB를 별도로 구성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제 PDM하고 연계해서 쓰게 되면 그때는 부품 정보를 동기화해야 돼요. 그래야지 QM을 올렸을 때 PDM이 그걸 이해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 플랜하고 이제 PDM과 같이 인테그레이션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부품 정보 동기화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걸 한번 설명해 볼게요. 지금 이제 이 플랜과 제품 개발 정보는 이제 ERP하고의 이제 전체적인 관계도를 좀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플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부품 정보는 이 플랜 데이터 포탈이라는 곳에서 제공을 합니다. 근데 이제 국내 부품 제조사들이 이제 상대적으로 많이 올려놓지 않기 때문에 이제 국내 부품도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런 부품 정보를 통해서 설계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빨간 거를 보시면 화살표가 왔다 갔다 되어 있죠. 자, 이게 이제 부품에 대한 정보를 동기화시켜야 되는데 이 부분은 이제 고객분들마다 좀 다를 수 있어요. 이 플랜에서 부품을 먼저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PDM에 동기화시킬 수도 있고요. PDM에서 먼저 부품을 만든 다음에 다시 그 부분을 내려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은 이제 고객분들마다 어떻게 부품 정보를 이론에서 관리할 것인가에 따라서 고객의 워크플로우는 각자 정해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양방향으로도 가능해요.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추천해 드리는 거는 이 플랜의 데이터를 먼저 구성하고 이거를 이제 PDM에 동기화시키는 형태로 이제 구성하게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PDM에서 모든 파트나 부품 정보가 다 완료가 되면 그건 이제 ERP에 올라가서 이제 구매나 기타 다른 쪽으로 사용하게 되는 그런 루트를 가시게 됩니다. VM은 마찬가지로 양방향은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VM 같은 경우는 도면에서 추출하게 되는 거고 이거를 PDM에 올려서 관리하게 된다. 체크인 루틴만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부품 정비화나 VM 정보를 관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플랜이 지원하는 툴은 뭐가 있는지, 어떤 PDM, ERP 솔루션을 지원하는지에 대한 걸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이 플랜은 메이저 PLM 툴은 대부분 지원합니다. 그래서 SAP에도 사실 이제 ERP가 주긴 하지만 최근 모듈이 있죠. 지벤스 팀센터, 오토데스크 볼트, 투피시 윈칠, 그 다음에 다스코의 3D 익스피리언스가 있는데 이건 아직은 이제 우리가 올해 리리즈를 새로 하게 될 거예요. 이거는 이제 다소 쪽에서 아키텍처를 좀 변화시켰기 때문에 이제 그분을 온라인 하느라고 시간이 좀 더 걸리고 있는 거고요. 또 메이저 5개 PLM 툴에 대해서는 표준 커넥터라는 것을 지원해요. 표준 커넥터의 의미는 별도로 개발하지 않고 컨피그레이션만 하면 기본적인 기능이 동작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솔리드웍스에도 이제 EPDM이라고 하는 간단한 데이터 관리 모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 제품들 로컬 벤더 코드 있고 많이 있겠죠. 자, 그런 경우에는 스탠다드 커넥터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이 세션의 제목이죠. 이 플랜에 ERP PDM 인터넷 수트를 통해서 할 수 있어요. 자, 여기에서 연동을 지원하는 것들은 표준 커넥터예요. 그래서 이 툴에 스페시픽하게 만들어진 툴을 이 플랜 ERP PDM 인터넷 수트 위에 얹어져 있는 거고요. 표준 커넥터를 지원하지 않더라도 EPIS라고 하는 표준 솔루션을 가지고 이제 개별적으로도 가능합니다. 저거 외에도 이제 별도의 API라는 것을 지원을 해서 실제로는 굉장히 이제 고객마다 어떤 프로세스가 굉장히 커스터마이즈해서 사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별도 표준 커넥터가 아니더라도 그런 걸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일단 표준 커넥터를 활용을 하시고 기타 이제 별도의 커스터마이즈된 프로세스는 EPIS나 별도의 API를 통해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인테그레이션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표준 커넥터가 지원하는 기능이 어떤 게 있는가? 실제 이제 여기 보면 이게 이제 기본적인 메이저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 관리하는 주체가 PDM이 되는 거예요. 또는 PLM, 이 플랜이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작업하는 입장에서는 PDM에서 시작할 수도 있고 이 플랜 자체에서도 시작할 수 있어요. 근데 이 플랜을 먼저 시작을 했으면 PDM을 스타트 시킬 수 있고 또 PDM이 먼저 띄어 있으면 거기서 이제 이 플랜을 띄워서 같이 호환적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는 데이터는 크게 두 가지예요. 문서와 그다음에 이제 파트 정보. 모든 정보는 이제 문서에 들어가긴 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대부분 파트, BOM, 그다음에 문서. 문서는 이제 도면 원본 파일 플러스 아까 말씀드린 이제 중립 포맷에 대한 다양한 그런 리소스들을 같이 PDM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스탠다드 커넥터는 이런 PDM이나 ERP 툴에 딱 커스터마이즈 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앞에 5가지 툴에 대해서는 별도의 개발 없이 인테그레이션만으로 모두 연계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어떤 방식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데이터를 주고받는가? 자, 이 플랜은 기본적으로 이제 EPIS 기반으로 연결하도록 되어 있는데 연결하는 방식은 파일 방식을 써요. 파일 방식을 쓴다는 게 일정한 폴더, 서로 공유할 수 있는 폴더를 지정해 놓고 실제 이제 주고받아야 할 데이터를 이 폴더를 이용해서 상호 주고받는 형태로 그렇게 연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PDM의 기본적인 역할을 하고 이제 이 플랜에 대한 역할을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그럼 이제 그것은 툴마다 차이가 있어요. 이 플랜 하나지만 PDM, PLM이나 ERP 툴은 서로 벤더가 다르기 때문에 그네들마다 이제 툴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플랜이 지원하는 거는 이 플랜 플랫폼이 지원하는 거는 EPIS라고 하는 툴이 다 커버를 해요. 그러니까 뭐 PAC든 프로패널이든 플래닝이든 실제 전부 PDM하고 인테그레이션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요. 실제 이제 ERP PDM 인테그레이션 툴을 통해서 필요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PDM, ERP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마찬가지로 얘네들도 외부하고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연결 기능을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프로덕트 스페시픽 커넥터 이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표준 커넥터가 벤더별로 있다라는 거고요. 이제 여기 보면 대부분의 이제 PLM에도 마찬가지로 그들의 협력사들이 있고 또는 별도의 인테그레이션 해주는 API 툴이 있어요. 벤더마다 다른데 거기에 맞는 어떤 프로덕트 자체의 어떤 특화된 그런 커넥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민치라고 이제 팀센터를 같이 설명드리면서 비교가 가능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표준 커넥터 위주로 이제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중요한 부분은 부품에 대한 마스터 데이터를 공유할 수도 있고 이 플랫 프로젝트를 로컬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체크인, 체크아웃을 통해서 PDM으로 관리를 하게 된다. 이 의미는 이제 내가 뭔가 데이터를 좀 내 스스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중에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빨리 검색을 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협업을 할 때 훨씬 더 효율적으로 협업을 할 수 있죠.
그런 데 대한 강점이 좀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플랜 같은 경우는 이제 표준화된 프로세스가 있으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간단하게 한두 달 내에 기본적인 표준 커넥터를 이용해서 PDM하고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되게 강점이고요. 물론 이제 좀 더 스페시픽하게 아주 타이트하게 인테그레이션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모듈로 이제 별도로 개발해야 되는 부분도 포함됩니다. 이거는 이제 연계됐을 때 표준 화면이에요. 마찬가지로 이제 이 플랜에도 보면 여기 PDM이 되어 윈칠하고 통합이 되면 여기 윈칠하고 해서 윈칠 메뉴가 나타나고요. 팀센터하고 연계되면 이게 팀센터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기본적인 메뉴들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라이브 데모 보여드릴 때는 이거하고 약간 좀 차이가 있어요. 전체 기능을 다 구해놓은 것이 아니고 소화 기능만 구해놓았기 때문에 그거 위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뭐 양쪽에서 다 일을 시작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파일을 체크인, 체크아웃을 통해서 관리할 수 있고요. 부품을 동기화시킬 수 있고, BOM이 만들어지면 BOM도 PDM에 그대로 올려서 관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가장 메인 기능이고요. 이런 메뉴는 프로세스에 따라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또는 툴마다 차이가 있어서 거기에 따라 약간씩 다르게 나타나고 기본적인 기능은 다 통일합니다. 이제 오버롤한 얘기 한 거고요. 지멘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멘스는 이제 지멘스에서 제공해주는 별도의 인터페이스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EDA 게이트웨이라는 게 있어서 지멘스의 팀센터를 쓰시는 고객들은 만약에 이 플랜하고 같이 인테그레이션 할 때 EDA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두 가지로 구매하셔야 돼요. 또는 뭐 저희 솔루션이 아니고 지멘스에서 판매하는 솔루션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플랜 플랫폼 같은 경우는 2.6부터 지원을 하게 되는 거고요. 지멘스 같은 경우에는 4티어 인바이러먼트를 만족해야 되고 EDA 게이트웨이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팀센터 10점대 이상의 저희가 지원하고요. EDA는 2.0.5 이상, EDA4 라이브러리 2.0.5 이상을 지원을 합니다.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이제 팀센터하고 연동됐을 때 그림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제 메뉴가 아까 피드했던 게 이제 팀센터로 바뀌어 있죠. 그래서 메뉴도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어떤 툴이냐에 따라서 다르고요. 이 메뉴명은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부분은 한글로 할 수도 있고, 메뉴는 좀 더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통합에 대한 아키텍처긴 한데, 이제 두 가지라고 했죠. 하나는 부품 동기하고 BOM이 또 다른 성격이고요. 우리가 이제 원도를 만드는 것과 어떤 중립 폼에서 파일을 체크인, 체크아웃 하는 거,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부품 동기화를 위해서 별도의 이제 그런 동기화에 관련된 프로세스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뭐 기본적으로 이제 팀센터에 스페시픽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 할 필요는 없어요. 단지 이제 이런 아키텍처를 설명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 회사에서 쓰는 PDM, PLM 툴이 뭐냐에 따라서 아키텍처는 바뀔 수가 있습니다. 팀센터 같은 경우는 이제 부품 동기화나 이걸 위해서 만족해야 되는 아키텍처가 있고, 부품 동기화이면 별도의 프로세스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지금부터 이제 윈칠 커넥터를 말씀드릴 거예요. 이제 차이가 좀 있는데, 아까 팀센터 같은 경우는 EDA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별도의 모듈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PTC 윈칠 같은 경우는 현재 PTC 윈칠을 쓰고 있다라고 하면 별도의 모듈이 필요 없습니다. 그 자체가 인터페이스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윈칠 10.2 이상을 쓰고 계시면 이 플랜하고 그냥 통합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메뉴를 보시면 약간 좀 차이가 있죠. 그죠? 이 메뉴도 프로세스에 따라 여러 개 나눌 수도 있고요. 몇 개의 프로세스로 줄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한글로 할 수도 있고요. 메뉴명은 우리가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메뉴를 보면 양쪽에서 시작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 세이브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파트 동기화시키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체크인 할 때는 문서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BOM이나 뉴트럴 포맷까지 같이 체크인 할 수 있도록 그런 기능 자체를 지원을 해줘요. 그리고 제가 데모하면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실제 윈칠에서 통합됐을 때 나타나는 메뉴예요. 마찬가지 이 플랜에도 어떤 PDM, PLM2라고 통합됐을 때 메뉴가 나타나듯이 마찬가지로 이제 PDM, PLM2에서도 보면 우리하고 연계하기 위한 그런 메뉴가 삽입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 플랜을 여기서도 오픈할 수 있고요. 체크아웃 한다거나 또 원두 체크아웃 한다거나 또는 이제 똑같이 이 플랜을 작업할 때 템플릿이나 기본 프로젝터 가지고 시작할 수도 있는데 그 템플릿이나 기본 프로젝트들도 전부 이제 PLM에서 관리를 해서 PLM에서 시작할 때 아예 템플릿을 물고 이 플랜 설계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하고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제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이제 윈칠에서 봤을 때 이제 그 뷰엠 파트리스트 부적 어떻게 보이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윈칠이 써놓은 거고요. 요거는 제가 하나씩 라이브 데모를 통해서 보여드릴 겁니다. 이제 제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말씀드린 거는 아무래도 이제 그냥 그 자체로 문서로 보는 것보다는 실제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설명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했고요. 실제 데모를 보면서 좀 더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제 이건 어떻게 나타나야 되지? 실제 이제 이게 윈칠 화면이에요. 근데 화면이 혹시 여기 윈칠을 쓰고 계신 고객분들이 계신가요? 아니면 PDM 다른 툴을 쓰고 계신 분들이 있나요? 어떤 툴을 쓰시죠? 아까 다소 다소 쓰고 계시군요. 다소로 설명드렸으면 좀 날 뻔하긴 했는데 일단은 이제 저희가 데모를 위해서 특별히 만들어 놓은 거는 윈칠 베이스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예를 중심으로 좀 보여드릴 겁니다. 기존에 이제 이 플랜을 쓰셨던 분은 그냥 로컬 자기의 PC나 거기에서 이 플랜 자체만 띄워서 작업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작업 환경이 바뀝니다. 물론 그렇게 작업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데이터는 내 로컬에 있는 게 아니라 PDM 툴에 존재하게 돼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이제 툴의 스페시픽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PDM2하고 이 플랜하고 같이 인테그레이션을 했을 때 컨피그레이션으로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플랜으로 이제 작업하게 되면 특정 공간에 위치를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이 부분은 고객이 쓰는 환경하고 저희하고 맞춰서 어떻게 쓰실 것인가가 결정이 되면 그걸 컨피그레이션을 맞춰드릴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이 플랜에 관련된 폴더에 들어가고요. 여기 이제 이 플랜 프로젝트에 가보면 이제 제가 테스트하면서 미리 생성해 놓은 파일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전에는 내가 이 플랜 설계 작업을 할 때는 내 로컬에서 이 플랜 파일을 찾아서 이제 거기서 이 플랜을 띄웠는데 지금부터는 내 로컬에는 PDM과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는 내 로컬에 파일은 없어요. 그래서 체크 아웃 한다는 거는 서버에서 파일을 내가 가져와서 작업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체크인 한다는 얘기는 내 로컬에 지우고 서버에 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개인이 파일을 갖고 있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내가 작업을 한다는 얘기는 PDM에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작업을 찾아서 거기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제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은 이 플랜을 작업할 때도 일단 우리가 회사에 어떤 표준화된 템플릿이 있으면 템플릿 기준으로 작업하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기존의 파일을 그대로 카피해서 할 수도 있고요. 또는 기존에 표준화된 템플릿이 있다면 템플릿을 이용해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보여지는 것들은 이제 나중에 쓰실 때는 저희랑 다 같이 표준화 작업을 통해서 각 필드를 어떤 의미로 쓰실 건지는 다 정의를 하셔야 돼요. 요거는 이제 데모 목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진 않았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실 거는 어떤 식으로 작업이 된다, 그리고 어떤 부분이 관리가 된다라는 차원에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건 뭐 이 플랜 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순전히 여기까지는 윈칠 기능만 쓰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작업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또 방금 이제 SM 데모 1이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그죠? 자, 그럼 얘를 가지고 작업하려면 어떻게 작업해야 되느냐. 물론 이제 여기 보여지는 관리 데이터들은 다 정의를 하셔야 돼요. 앞으로 이 플랜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만들 때 어떠한 메타 데이터를 가지고 관리를 하실 것인지를 다 정리를 해서 윈치라고 매핑을 시켜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동사가 쉽게 찾을 수가 있겠죠. 여기 보면 데이터들이 디테일은 지금 제가 방금 템플릿 기반으로 만든 이 플랜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네임은 SM 데모 1이고 체크인이 되어 있죠. 아직은 체크아웃 하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 플랜 어드민은 제가 이제 어드민 계정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계정이 여기 나와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항상 내가 뭔가 여기서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가장 최근에 모디파이된 일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다음 같은 정보들이 있고요. 요 타입 어트리뷰트는 이제 앞으로 이 플랜 프로젝트에 어떤 관리해야 될 속성들이 있다면 정리해서 여기서 매핑으로 쓰시면 현재는 이제 특별하게는 그렇게 안 되고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게 이제 이 플랜하고 같이 작업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메뉴입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이제 여기 보면 이 플랜이 안 떠 있죠. 여기 보시면 이 플랜이 안 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내가 체크아웃 앤 다운로드 인 이 플랜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내 로컬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이 플랜을 띄워서 파일을 작업할 수 있는 데까지의 프로세스가 동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PDM에서 관리하고 있는 서버 사이드에서 아까 내가 작업하겠다라고 선택한 파일을 로컬로 가지고 오고 있는 단계예요. 로컬로 가져오게 되면 그때 이 플랜이 이미 떠 있으면 이 플랜에 그대로 오픈만 하는 거고요. 이 플랜이 안 떠 있으면 이 플랜을 띄워서 그 선택한 파일을 오픈하는 것까지 프로세스가 진행됩니다. 지금 이제 프로젝트를 여는 거고요. 보시면 작업하고에 대한 부분도 있죠. 화면이 풀화면이 안 나오다 보니까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파일이 있고요. 이거는 이제 유니크한 ID 값을 얘가 제너레이션 하기 때문에 이것도 일정한 룰을 주면 그 룰에 맞게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템플릿을 만들 때 기본적으로 이제 하나의 외곽 도면만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렇게 특별한 건 없고요. 여기에 간단한 장치만 하나 삽입하고 체크를 해볼게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차단기 하나하고 모터 하나만 간단히 넣고 이게 설계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설계를 했다 치면 여기에는 이제 이건 장치를 삽입했기 때문에 여기에 부품 자체가 들어가 있어요. 그죠? 이게 완성된 도면이라고 쳤을 때 우리가 다 작업을 했으면 자 이제 내가 이 부분을 로컬에 작업 안 하고 이제 윈칠에다 다시 이 부분을 체크인 하는 거예요. 자, 체크인을 한다는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컬에 데이터를 남기지 않고 서버에 두는 거예요. 체크인을 하게 되면 여기 물어보는 거에 보면 메타데이터가 있고 프로젝트 파일이 있고 구조적 BOM이 있고 나머지 기타 문서들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부품이 없으면 만약에 구조적 BOM을 넣겠다라고 하면 이 부분 에러를 냅니다. 당연히. 그래서 얘를 넣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얘가 뭘 물어보냐면 여기에 보면은 요게 실제 파일의 이름이에요. 지금 이 플랜 프로젝트의 유니크한 이름인데 BOM을 넣겠다 그러면 BOM을 어디에 붙일 것인지 그 탑노드를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차가 녹색으로 바뀌죠. 얘를 눌러보면 지금 이제 제가 도면에다가 두 개의 부품을 넣어놓은 게 있어요. 차단기 하나하고 모터 하나가 있죠. 거기에 해당하는 두 개의 부품이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PDM에 BM을 넣을 때 기구는 구조를 가지고 있죠. 물리적인 파트니까. 근데 회로 같은 경우는 로지컬하기 때문에 사실 물리적인 하이라키 개념이 없어요. 로지컬한 부품과 부품 간의 연계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플랜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 설계할 때 일정한 구조를 갖도록 그렇게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얘가 물리적인 구조는 아니지만 그 스트럭처드 된 형태 그대로 BOM 데이터를 올릴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구조적 BOM이에요. 그러니까 실용으로 이제 일반적인 기구하고는 다른 개념의 구조인 거죠. 기구는 물리적인 구조고 회로는 일종의 논리적인 우리가 임플랜트 하기에서 만들어 놓은 구조예요.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체크인을 하게 되면 로컬에다 세이브를 하고요. BOM도 만들고요. PDF도 생성하라고 했으니까 PDF도 생성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만들어진 데이터를 PDM 시스템에 업로드를 하고 로컬에 있는 데이터를 지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데이터가 없어졌죠. 그죠? 로컬이 안 남기는 거예요. 이렇게 클릭해보면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거는 PDM 기능이기 때문에 이제 굳이 자세히 설명 안 드릴 텐데 저기 보면 디테일이 있고 스트럭처가 있잖아요. 디테일은 지금 이제 만든 프로젝트에 대한 상세 정보가 되는 거고요. 여기 스트럭처가 실제 이제 BOM 정보가 돼요. 그래서 스트럭처를 눌러보면 그래서 위에 보이는 거는 문서예요. 이 플랜 프로젝트 파일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제가 아까 BOM 업로드 할 때 하나 타이핑을 한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연결하기로 한 탑노드에 해당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PDM하고 전기 전장에 관련된 BOM을 업로드 할 때 지금까지는 기구하고 회로를 대부분 따로따로 관리를 많이 해왔어요. 설사 PDM에서 관리한다 하더라도 이를테면 회로보험 따로, 기구보험 따로 했죠. 근데 최근의 움직임은 뭐냐면 제품 하나에 두 개의 보험을 하나로 합치는 통합보험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회로와 기구의 BOM과 파트리스트가 있는데 기구에도 들어가 있고 회로에도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얘를 따로따로 관리하게 되면 중복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에 통합할 때 고려해주기 위해서 뭔가 공통의 연계관계를 하나 로지컬한 탑노드를 주고 한 모델이나 제품을 끄집어냈을 때는 실제 기구와 회로가 그대로 다 드러나게 될 수 있어요. 그건 이제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럴 때 이 탑노드의 어떤 유니크한 값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눌러보면 아까 파트를 두 개 생성했잖아요. 그죠? 요 밑에 파트가 두 개 들어가 있어야 맞는 거죠. 여기 어커런스에 보면 이제 제가 만들었던 차단기하고 모터 하나씩 들어가 있는 겁니다. 또 지금 이제 체크인을 문서하고 BOM 두 개 다 해본 거죠. 두 개가 있는 거고요. 실제 이제 BOM이 유효하게 가지려면 반드시 선행돼야 될 거는 부품 동기화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PDM에서 그 BOM이 유효하겠죠. PDM이 없으면 그런 이제 BOM의 의미가 없는 거고. 그래서 항상 BOM을 업로드할 때는 부품 동기화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BOM에 대한 업로드나 BOM 관리를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비주얼라이제이션에 보면 실제 우리가 PDF가 아까 만들었었잖아요. PDF에 대한 것도 볼 수 있고요. 그거는 이제 PDF에 대한 뷰어나 또 크레오 뷰어가 있어요. 윈칠에는. 그걸 통해서 이제 스키매틱 도면에 대한 내용들을 다 참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그래서 이 플랜에서 관리하는 거를 따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이 플랜 프로젝트 하나 생성을 하면 이제 ZWI라고 해서 실제 원본 파일이 생기는 거죠.
자체가 데이터 덩어리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뷰앤 정보를 다 추출할 수 있는 거고요. 또는 얘를 모든 사람이 뷰할 수 있도록 PDF로도 만들 수가 있고요. 또는 이제 뭐 어떻게 포맷으로도 뽑을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도 다 똑같이 PDM에 업로드를 해서 꼭 이 플랜을 갖지 않아도 실제 이제 PDM에서 이 플랜 데이터를 볼 수 있도록도 가능합니다. 몇 시간 정도. 그럼 얘는 두고 이번에는 이 플랜 자체 내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PDM에 올려볼게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이것도 이제 템플릿 베이스로 만든다고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실제 여기에 보시면 이제 많은 어트리뷰트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이 플랜이 관리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메타데이터 속성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PDM이나 이런 관리 툴하고 같이 통합을 하게 되면 요 각각의 칼럼을 PLM에 어떤 속성과 일치시킬 것인가를 정의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정의한 것들을 전부 PDM에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 보이는 것 외에도 다른 속성들을 추가해서 관리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추가해서 관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임의로 이제 해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간단한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서 자, 이거는 이제 로컬에서 새로 만든 거잖아요. 그죠? PDM에는 없어요. 아직은. 여기서 로컬에 그냥 만들었으니까 체크업한 게 아니죠. 자, 이런 경우에는 이제 메뉴에 보면 여기 삽입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메뉴의 차이를 잠깐 설명드리면 민치 시작은 일단 내 로컬에는 PDM이 이제 깔려 있는데 PDM을 먼저 시작하지 않았고 이 플랜을 먼저 시작했어요. 그런 경우에 민치 시작을 누르면 민치에 로그인해서 이 플랜을 먼저 시작하더라도 연속성 있게 시작하도록 그렇게 제공이 되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에서 윈치 시작은 윈치 시작은 그냥 윈치 자체를 띄우는 거고요. 프로젝트에서 윈치 시작은 우리가 그 프로젝트 윈치에 관리되는 게 프로젝트인데 프로젝트 자체에서도 시작할 수 있어요. 윈치만 다시 띄우는 게 아니라 민치를 뜨면서 프로젝트를 같이 올라오게 할 수 있는 거죠. 그 부분이 이제 프로젝트에서 민치 시작이고, 그다음 PDM에서 프로젝트 체크인은 뭐냐면 아까 최초에 데모했을 때가 템플릿으로 먼저 만들어서 체크아웃 했죠. 그리고 이제 부가적인 작업을 한 다음에 체크인을 했죠. 그거를 보여드린 거고, PDM 프로젝트 저장만 하는 거예요. 체크인이 아니고 또 로컬에 남아있어요. 계속 작업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중간중간 뭔가 저장하고 싶으면 저장을 하는 거예요. 로컬에 남아있는 거고. 로컬에 남기지 않고 체크인을 해서 내가 로컬 작업을 끝내겠다 그러면 실제 체크인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삽입은 뭐냐? 삽입은 이 플랜에서 순수하게 처음 만든 거를 PDM에 처음 넣을 때 삽입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용어에 대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용어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좀 이상하긴 하지만 의미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순수하게 이 플랜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삽입을 통해서 넣어야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BMP 넣을 건지 안 넣을 건지 이제 구정해야죠.
자, 이번엔 BM을 안 넣고 파일만 넣어볼게요. 그게 어떻게 나타나는지. 마찬가지로 이제 삽입을 하게 되면 로컬이 없어졌죠. 그리고 이제 이 파일이 생긴 겁니다. 데모 01이라고 하는 파일을 만들어졌죠. 그리고 이제 스트럭처에 가보면 VM을 임포트하지 않았기 때문에 스트럭처에는 파트가 없을 거예요. 이 프로젝트 파일만 있죠. 그리고 이제 얘를 다시 체크아웃을 해서 부품을 다시 이제 체크해 볼게요. 그럴 때 이제 마찬가지로 이 밑에 부품이 달리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체크아웃을 해볼게요. 작업하는 패턴은 다 똑같죠. 마찬가지로 이제 다시 작업할 수 있도록 파일을 가져온 거고요. 이렇게. 여기서 이제 하나를 더 해보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파트가 6개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실제 6개가 들어가는지 한번 확인해볼게요. 체크인했고요. 이제 BM도 체크인하고요. BM을 체크인하겠다고 체크를 하게 되면 물어본다고 했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파트가 연결된 위에 탑로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이 기존에 있으면 기존에 있는 파트에 붙고요. 없으면 생성해서 붙입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같은 점을 붙여볼게요. 확인해보죠. 실제 여기 6개가 들어가 있는지. 똑같은 거 3개, 3개에서 6개가 들어가 있죠. 얘도 여기서 확인하게 되면 파일 올라가고 부품 만들어서 스트럭처로 붙이고 로컬에서 없애고 그런 과정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마찬가지로 방금 한 시간이 보여질 거고요. 스트럭처를 보면 10100 밑에 6개의 파트가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하게 되고요. BM은 기본적으로 업데이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우면 만약에 2개가 지우면 4개만 올라갑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작업이 되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이제 제가 이제 BM까지만 보여드렸고 이제 파트 마스터 동기화는 보여드리지 않았잖아요. 파트 동기화는 어떻게 하냐면은 만약에 PDM에 부품 정보가 있으면 실제 이제 그 PDM에서 부품 정보를 관리하는 값이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대부분 ERP 넘버 같은 거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부품 넘버. 그 부품 넘버하고 몇 가지 일치되는 속성을 매핑시켜서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동기화시키는 방법은 바로 동기화시킬 수도 있고요. 순간순간 메뉴를 통해서 또는 이제 주기적으로 하루에 한 번이라든지 하루에 2번이라든지 시간을 정해서 백그라운드 형태로 동기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해주고 또 메뉴에도 보면 부품을 인칠과 동기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가 데이터 포털에서 실제 새로운 부품을 다운로드 받았어요. 이거는 PDM이 없죠. 그거를 이 부품 윈칠과 동기화 버튼을 누르면 실제 이제 PDM에 있는 킷값을 가져와서 그 부품과 매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이 플랜을 관리하고 있는 부품이 실제 PDM에서 어떤 부품과 같다라고 하는 부분을 인지하게 되죠. 이제 그 부분은 우리가 이미 부품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동기화시킬 건지 컨피그레이션을 통해서 매핑을 해놨기 때문에 이제 그게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동기에 대한 부분은 직접 보여드리진 않았지만 가장 중요한 이 플랜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PDM하고 연계되었을 때 어떤 방식으로 이제 일을 하게 되는지, 어떤 부분까지 제공을 하는지, 그리고 BM이라는 것들이 어떻게 구조화돼서 PDM에서 보여지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이러한 기능이나 메커니즘은 팀센터나 다소 시스템을 쓰더라도 거의 동일합니다. 단지 이제 느낌틀만 다른 거예요. 그거는 이제 각 그 벤더들마다 기능이 약간씩 상이하기 때문에 보여지는 부분이 다를 뿐이지 그 속성, 관리하는 속성 자체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제 쓰게 되는 거고요. 나머지 부품을 어떻게 통합해서 쓸 거냐, 설계 변경을 어떻게 연계할 거냐, 그런 나머지 이제 프로세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별도의 협의를 통해서 별도의 구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PDM 연계해서 쓸 때는 이 정도 기능으로 해서 쉽게 이제 쓸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간략하게 내용하고 데모를 통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요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문사항 있으면 제가 받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대 일렉트릭에서 왔는데요. 네네.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그 시스템을 그대로 구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 플랜을 쓰고, 그 다음에 PLM을 팀센터 걸 쓰고요. 네. 그 다음에 SAP, ERP를 셉을 쓰거든요. 네. 이제 실제 말씀하신 그 아까 인텔리전트 슛? 인터그레이트. 네, 인테그레이션. 그 부분을 저희가 지금 전부 매뉴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ZW1도 수동으로 올리고, 네. 그다음에 봄도 수동으로 올리고, 네. 그런 부분이 국내나 해외에 혹시 다 적용된 사례가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해외는 사례가 굉장히 많고요. 그럼 국내는 현대일렉트릭 지금 지금 현대중공업 엔진 사업부에서 네. 고도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거기는 이제 체크인 체크아웃하고 이제 부품 동기화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고객들이 BM을 따로 관리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네. 원래 이제 이 플랜을 쓸 때는 부품 정보를 구축한 다음에 그 부품을 이 플랜에 가져와서 사용을 하고 BM을 이 도면에서 뽑아야 되는데 대부분의 고객들이 어떻게 작업했냐면 오토캐드로 드로잉을 하고 BM은 엑셀로 따로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엑셀로 따로 관리하는 이 프로세스가 다른 시스템은 많이 얽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바꾸고 싶어 하지 않아서 이 플랜을 씀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비용 관리를 따로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실제로 이 플랜을 썼을 때는 부품들을 구축하고 그 구축한 기반으로 설계한 다음에 거기서 BM을 뽑아가지고 PDM에 연계시키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저희는 지금 현재 말씀하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네. 이 플랜 데이터 가지고 다 추출해서 쓰거든요. 네. 말씀하신 대로 그 체크인 체크아웃을 네. 지금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자동으로 하잖아요, 지금. 네. 근데 저희는 그걸 수동으로 하는 거거든요. 사람이 체크아웃을 해서 내리고 네. 작업을 해서 사람이 체크인을 다시 하는 그런 컨셉인데 그게 뭐 저희가 그런 시스템을 구축할 때 네. 저희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잖아요. 네. 아까 보니까 버전도 지금 2.6부터 되던데 네. 저희 같은 경우는 2.4를 쓰고 있거든요. 그게 또 아까 그 대표님 잘 말씀하셨는데 스마트 팩토리로 가는 과정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지 않습니까? 중소기업이랑 협력회사들도 같은 버전을 써야 되고 네. 그런 것들이 있는데 뭐 저희 혼자 답변으로 2.7을 갈 수도 없는 부분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적용을 못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던 거는 이제 그런 사례를 국내에서 적용하는 데가 있으면 네. 그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적용을 했는지가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단편적으로 한 가지 좀 어려운 점을 말씀드렸는데 그 외에도 지금 뭐 다양한 어려운 점이 있었거든요. 네. 팀센터에 아까 말씀하신 어떤 그 매개체가 되는 아까 그 모듈 네. 그것도 또 저희가 어쨌든 비용적인 측면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이래가지고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사례가 좀 있으면 저희도 내부적으로 공유도 좀 하고 하려고 여쭤봤습니다. 일단 현대중공업의 고도화 프로젝트를 하면 아마 그런 거에 대한 엔진 사업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고도화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지금 팀센터나 이제 윈치를 쓰고 있는 고객 중에 지금 이제 단순한 정도의 통합이긴 한데 그 훨씬 더 복잡한 통합을 논의하고 있는 부분에 몇 가지 프로젝트가 있어요. 근데 제가 보여드린 거는 스탠다드 커넥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윈칠도 어떻게 보면 많이 커스터마이즈 되지 않은 환경에서 이제 쉽게 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일부 고객들은 좋은 툴을 쓸 때 그거를 굉장히 커스터마이즈해서 쓰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논의할 사항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별도로 개발해야 되는 부분도 나타날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 개발하는 거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아닌데 그걸 어떻게 관리할 거냐라는 부분하고 프로세스를 정의하는 게 오히려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실제 스탠다드 커넥터가도 할 때 보통 한 달이면 되는데 그걸 임플리멘트 하는 시간이고 어떻게 임플리멘트 할 거냐를 의사결정하는데 속성 매핑하거나 컨피그레이션 하거나 프로세스를 정의하는 데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실제 이제 PDM을 그쪽에 지원하는 고객의 어떤 협력사 그분들하고 같이 작업을 해서 전체적인 연계 작업을 해나가야 됩니다.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실까요? 질문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